집회 참가자를 실정 제물로 삼아 이게 문재인 괴물의 짓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집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집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나갔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너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라도 나가서 보태야 된다. 왜? 이 집회를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지만, 한다고 했으면은 정말 이 마스크 단단히 하고 사람들하고 거리 두기 하면서 집회에 나가야 되겠다. 왜? 안 나오면 뭐 초라하다, 뭐 저것들이 이 힘이 다 빠졌다 이러면서 온갖 비웃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집회에서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언론에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나갔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이제 카톡하고 일단 나가서 한번 분위기는 보고 단단히 대비하고 가자. 그리고 저도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에서 얘기한 거라든가 이런 그 과정 같은 게 그렇게 심상치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볼 때 어떤 걸 제가 가장 많이 느꼈냐?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집회에서 마치 토끼몰이를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둬놓는 것처럼 사람들을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트고서 막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큰일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고 그러면 간격을 넓히고 할 텐데 마구마구 몰아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제끼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나중에 쟤네들이 어떤 수를 쓸지, 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여론몰이를 할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러면서 제가 불안한 마음 한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 더운 데로, 대부분의 제가 본 분들은 마스크 끝까지 쓰고 왔고 물병 들고 와서 본인이 물 드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저도 그냥 집회 이렇게 1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저도 이렇게 왔는데, 막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오면서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집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0월 달은 날씨도 청명했고 기온도 좋았지만, 기온도 적절했지만 그날은 막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국민들이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정말 문재인, 이게 네 나라냐, 이 나라가 네 거냐,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몰아세우고, 그 다음에 경찰들의 눈빛, 그러니까 이 경찰이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서 경찰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문재인에 대해서 한 건 바치겠다는 그런 눈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 아마도 뭐 문재인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는 안 했겠지만 삼엄하게 경비 서라, 그 다음에 사람들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고 바리케이드 쳐라,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온 분이라든지 어떤 이제 큰 단체에서 오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뿔뿔이, 저도 사실은 우리 여옥 대첩에서 이제 다 모여서 깃발 들고 나가자, 지난번처럼 할까 하다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이 여옥 대첩은 우리가 방송 라이브로 대신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았던 거는 제가 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형주님께서 논리가 없으니까 힘으로 때우려는 좌파들. 네, 안유리님께서 생각하고 인간 같았으면 학교 초등대우 해야 하는데, 네, 아이고 참. 자, 애들은 약자 기본권은 생각도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요. 네. 자, 프레지아 정님께서 경찰들도 박근혜 정권 때는 느슨하더니 이 정권은 살해하느라고 살벌해요.
폭력적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은요. 자, 아그네스님, 평소에는 1000명 조사했는데 집회에는 조사를 배려했답니다. 그동안 일부러 그 박원순 이 말하자면은 조문하고 그럴 때 뭐 2만 명이나 왔었고, 그 안에서도 막 자기들끼리 박원순 지지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했는데 아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용했지 않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매우 의도적이라는 거. 즉 8.15 집회 개신교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제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라는 것이 이단이다, 뭐 그 교회 앞에 ATM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광훈 목사 운운하면서 결국은 개신교를 일종의 마녀사냥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특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자, 정석진님께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문재인이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은 지금요, 그 문바라는 자기의 어떤 콘크리트 어떤 팬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개신교 세력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은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교회가 뭐 4대강부터 시작을 해서, 즉 문재인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나쁜 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가톨릭 교회의 그 신도협의회 이계성 그 대표, 어저께 그 8.15 집회에도 이제 나오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사제들은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톨릭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과 가톨릭이 지금 하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또는 이 사제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불쾌해서 이 냉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차별금지법을 이제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얼핏 들으면은 앞뒤 다 자르고, 뭐 인간을 모두 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세우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니까 어떤 거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만일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벌금이라든가 또는 가해를, 말하자면 위해를 주는 일종의 차별을 할 경우에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그게 바로 법입니다. 모든 법이라는 걸 만들 때는 이 법을 어겼을 때는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동성애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태어나기를 그런 성향으로 태어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가운데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나름대로 아주 이 일생의 한 파트너하고 이 사는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서양의 경우입니다만 머스커이님이 하고 존 케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도 뭐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 정도, 그래 뭐 나하고 응?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건 저 사람의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딱 여기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홍석천이 아니고 홍석천이 커밍아웃을 하고 이러면, 그래 저거는 홍석천의 생활이다, 딱 거기까지. 그리고 홍석천이 TV에 나와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애자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처벌을 받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고, 오히려 개신교에서 평소에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정하게 이 사람들을 뭐 처벌하고, 반사회적인 분자라든가 막 그 비난하거나 막 격리 대상자로 본다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갑질금지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 도제제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위급한, 말하자면 업무, 위중한 업무를 다루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요. 이 실 한번 잘못 꼬고 뭘 한번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다른 메스를 들이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있게 되는 사람들, 뭐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검사들도 사람 목숨이 정말 이 세상의 자유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매우 엄격한 위계 질서에 의해서 다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갑질금지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병원에서는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도 이 주임 선생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말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안에서는 제대로 이 트레이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이 뭐 조인트 맞아가면서 막 그 주먹질 당해가면서 맞았던 거, 그게 옳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엄격하게, 그렇다면 너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야단도 맞고 홍구멍도 났고 이러면서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지 않아야 우리 같은 평범한 환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중에 좌파 마이클 무어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의사들이 돈 많이 받는 거 나는 당연하다고 본다. 왜 의사가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되냐? 왜? 내 목숨을 다루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모든 차별금지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원욱이라는 더불어 추행당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개가 주인을 물면 어떡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 검찰을 뭐 떡견 뭐 검견 이렇게 만든 게 다 보수 세력이고 이명박 박근혜다 뭐 이렇게 막 개를 정말 개거품을 물더니, 솔직히 말해서 검찰을 개라고 생각한 게 바로 더불어 추행당, 걔네들의 진심을 토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가 주인을 문다? 말은 바로 합시다. 문재인이 우리 국민을 물은 겁니다. 문재인이 정말 국민을 물은 개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떠받들겠다. 그리고 충견, 나라를 지키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이 뭡니까? 마치 광견처럼, 완전히 미친 개처럼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물어뜯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유재산을 물어뜯고 세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살점을 다 물어뜯고 있고, 그나마 정말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세워줘서 우리가 국민들이 일종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나마 작은 위로 빼놓고는 진짜 위험한 개, 국민을 물어뜯는 개는 문재인인 겁니다. 개가 주인을 물어뜯어? 개가 주인을 물어? 문재인이 지금 우리 국민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원욱이라는 사람, 이번에 뭐 최고위원 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가만두면 안 됩니다.